오, 됐어. 야, 잘 돌아가고 있냐? 나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예, 합시다. 거듭 제곱 8페이지 보시면 돼요. 8페이지. 거듭 제곱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실 대충 느낌으로 알아요. 그냥 거듭해서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애랑 A라고 하는 애랑 A라고 하는 애랑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그냥 쭉 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A를 했다. 그럼 A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가 A가 하나 추가됐어. 그럼 세 개니까 뭐라면 돼? 세 개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A가 N기가 되면 얘를 그냥 뭐라고만 바꾸면 돼. 그냥 N이라고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용어를 붙이면 이제 여기는 A를 보고 이러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의 밑이라고 해서 거듭 제곱의 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써져 있는 애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해요. 이 말을 꼭 알아야 하냐? 그 뭐 솔직히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몇 년 만에 이 말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만 가지면 되냐면 어쨌거나 뭐 n번 곱하면 a n제곱으로 나온다. 3번 곱하면 세제곱으로 나온다. 그냥 이런 느낌만 가지면 충분해요. 별 얘기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얘도 다 이미 알고 계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2가 3개 있고요. 2가 2개 있어요. 그럼 얘를 보고 너네가 2에다가 3 더하기 2라고 한다는 걸 중학교 때 했어. 그치? 그럼 얘를 보면 그냥 2의 5제곱이잖아. 그죠? 그냥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되냐면 2에다가 3 곱하기 2라고 처리를 하셔서 2의 6제곱이다라고 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당연한 얘기들.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있다 칩시다. 얘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2의 4 빼기 2라고 해서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거듭 제곱 근. 얘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중3 때 제곱근 A라는 말과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었죠. 헷갈렸죠. 지금도 헷갈리죠. 그죠? 지금도 헷갈려요. 괜찮아요. 자, 크게 나눠보면 결국에 두 덩어리거든요.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A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이 둘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밑에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딱 하나의 숫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얘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위에 거가 문제거든요. 이 위에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주셔야 되는데, 거기 본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실수 A와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줄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즉 방정식 x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 써져 있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나는 그 말을 이대로 보면 말이 어렵잖아. 말이 어려우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냥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바로 번역을 해야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이 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얘를 보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함을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좀 더 바꿔볼게. 이 바꾸는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어떤 x라고 하는 숫자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x를 말하는 거랑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거인 x가 바로 얘랑 똑같은 말이지. 근데 얘는 얘랑 또 똑같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딱 봤을 때는 얘를 만족시키는 x를 뜻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또 봐봐. 여기가 이제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걸 푼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려서 교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봐. 어떤 뭐 fx는 0을 만족하는 x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 쳐봐. 그러면 이 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내가 찾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하면 얘는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서 그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실수값, 즉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함은 y는 x 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고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그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라고. 맞아? 그러면 결국 난 뭘 잘해야 돼? 얘를 잘 그려서 겹쳐지도록 한 다음 만나는 교점만 세면 돼. 그지?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이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x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몇 개야? 하나요? 두 개야? 맞아. 몰라. 약간 말문이 막혔어. n개지. 이건 그냥 기억하면 좋아. n차 방정식이잖아. n차식의 방정식이잖아. n차식의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n개야. 근데 너네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해라고 했지 그걸 실수라고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해라고 하면 실수도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i잖아. i. 풀마 i. 그지?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거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라고 하면 나는 n개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 근데 그 n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의 포인트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n개야. 그러면 a의 n제곱 근이 몇 개이냐라고 하면 몇 개야? n개야, n개.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그 숫자들은 n개라고. 나는 이제 그 중에서 실수인 거랑 허수인 걸 구별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럼 나머지 근은 뭔가요? 허근이죠, 허근. 그러니까 n개의 근 중에서 실근은 몇 개 없어. 나머지가 다 허근이야. 근데 그 허근은 이제 교점이 아닌 거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를 좀 그려볼게. 근데 그리려고 한번 보면 뭐가 문제냐면 뭐가 없는 거 같지? 자, 얘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얘를 그리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겨. 내가 y는 x n제곱을 그릴 거야. 근데 이제 n에다가 우리는 2 이상의 숫자를 넣을 건데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몇 개 대입하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볼 거야. 관찰을 해보면 자, n에 1을 넣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함수지.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대충 요렇게 생겼어.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우함수야. y축 대칭이 우함수야. 자, 3을 넣어볼게. 얘네다가 3을 넣으면 얘가 대충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 혹시 몰랐다고 하면 그냥 지금부터 알아도 대충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 n이 3일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해도 좋냐면 잘 생각해봐. 이제 얘가 x제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100쯤 넣고 마이너스 100쯤 넣어봐. 무조건 그림이
계속 대칭이겠지. 야, 그럼 내가 여기를 n에다가 2 말고 4를 넣어도 대칭이겠지. 왜냐면 1 넣나 마이너스 1 넣나 똑같고 2 넣나 마이너스 2 넣나 똑같잖아. 그러면 뭐 100 넣나 마이너스 100 넣나 똑같을 거고. 4일 때 똑같아. 6일 때는 똑같아. 그래서 어떤 느낌을 보면 되냐면 n이 짝수일 때는 전부 다 그냥 나는 요 그림으로 정해놓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시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방정식을 푼다라 하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거잖아.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n이 3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냐면, 야 100쯤 넣어봐. 그럼 100의 제곱이니까 만쯤 되지? 그럼 반대로 와서 마이너스 100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 100을 하면 10 넣을까? 10 넣자. 10. 야 10 넣으면 x 세제곱이면 1000이지. 1000. 마이너스 10 넣으면 마이너스 1000이지. 그러면 하나는 여기 찍히고 하나는 여기 찍히지. 그럼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얘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돼. n이 5일 때도 7일 때도 9일 때도 계속. 그래서 나는 n이 3이든 5든 7이든 뭐든 간에 그냥 n이 홀수이면 그림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야 그럼 잘 봐.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는 잘 그렸으니까 얘를 겹쳐 그리면 되는데 얘는 그리기 쉬워.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잖아. 그럼 얘부터 해볼까? 이게 y는 x n제곱이야. 여기다 y는 a를 그어봐. 이렇게 그리든 무조건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한 번. 그 말은 뭐냐면 n이 홀수인 상황에서는 얘랑 만나는 그 순간이 한 번밖에 없어. 만나는 순간이 한 번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실근이 한 개란 얘기야. 맞아? 다시 내가 x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찾을 건데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a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교점이 한 번씩밖에 없는지라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수야? 다 허수야. 다 허근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하면 돼? 한 개라고 하면 돼.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무조건 뭐야? 허근인 거야. 왜? 이 방정식 근이 총 몇 개니까? 3개니까. 됐지? 야, 그 다음, 그럼 이제 다시 얘 가볼게. 얘는 좀 얘기가 달라. 얘는 왜 다르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x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어떤 값을 가져? 0 이상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y는 0이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y는 0이라고 쳐.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그림에다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겹쳐 그리면 되지. 그럼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내가 만약에 여기 그었어. 2번 만나네. 더 올라가도 2번 만나겠지. 그럼 2번 하다가 어떤 순간이 와? 그 a 값이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에 뭐 해? 여기서 접해. 한 개로 바뀌어. 만나는 순간이. 더 내려가면 만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는 거냐면 n이 짝수일 때는 a 값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고,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허근의 개수도 당연히 바꾼다는 얘기겠죠.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말고 4제곱으로 하자. x 4제곱은 7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에 7근을 찾으라고 했어. 아니, 실근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 얘는 무조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왜? 얘가 이렇게 생겼고 7은 이렇게 거지니 한 번, 2번 만나서 무조건 2개야. 그럼 허근은 몇 개야? 허근 2개야. 자, 그러면 x 6제곱은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볼까?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6개야. 근은 6개야. 실근 몇 개야? 0개야. 허근 몇 개야? 그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이제 다 안 거야. 오케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 밑에 내려가 볼래? 9페이지 밑에 보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표 있잖아.
그 표를 이게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그거 외워서 쓸 데가 없어.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너희가 이 상황들을 설명해서 표를 채울 수 있으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너네가 결국에는 가장 헷갈려하는 스타트 지점이 일단 이 둘이거든.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얘는 특정한 숫자 하나만 말하는 거야. 얘는 어떤 특정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얘랑 같은 말은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수를 뜻하는 거고, 얘는 결국엔 어떤 숫자를 n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즉 이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니? n개이니 그런 n개들 중에서 나는 실수인 것과 허수인 거를 구별해서 실수인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게 목적이야. 근데 실수인 걸 셀 건데 얘를 잘 그리고 얘를 잘 그리면 되는데 얘를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림이 요렇게로 갈리니 나누어서 나는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와중에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한 번씩 맞나.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야.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될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 이거를 내가 상황에 맞게끔 다시 머릿속을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가지 기억해.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오면 나는 그 n값이 홀수일까 짝수일까라는 의심을 무조건 해야 돼. 적을까? n이 홀일까 짝일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안 물어보면 물어볼 게 없어. 얘를 물어봄으로써 이걸로 생각할래를 너네들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문제에 실수 또는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돼 있는지를 봐야 돼. 왜냐면 이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0개.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난 근이라고 했잖아. 6개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 안에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 1번 좀 해볼까요? 그 중간에 보시면 예제 1번이 있어요. 마이너스 5의 세 제곱근 중, 그래서 형주야, 너 책상을 좀만 일로 옮겨봐. 좀만 더. 왜냐하면 좀만 더. 영상에 너 얼굴이 이만큼 있어. 됐어. 자, 거기 예제 1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대로 보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나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5가 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같은 말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이거인 좀 얘에서 실수라고 했네요. 실수 x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만나잖아. 그러면 일단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죠. 그죠?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예요. 이 실수를 직접 내가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그러면 그냥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까요? 그냥 바로 합시다. 자,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잘 찾을 수 있고요. 난 이제부터 실수를 좀 찾아볼 거야. 찾는 거는 얘를 먼저 좀 활용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좀 바꿉시다. 제가 바꿔서요.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8. 그러면 어떤 숫자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x를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걔가 뭐인 걸 알아요? 마이너스 2인 걸 알죠? 그죠? 마이너스 2인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좀 써보면 좋을 거냐면, 이 2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말 자체가 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이야기를 잘 생각해봐. 이제 얘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건 얘잖아. x제곱은 8이 되는 x를 찾아보시오였던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제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달라는 했던 얘기고, 지금 이제 얘를 3으로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더 붙여드리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예제 2번 한번 해볼까요? 4의 6제곱근. 4의 6제곱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x의 6제곱은 4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인 실수 x.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얘를 잘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가 대략 요 정도쯤으로 생기실 것이고, y는 4라고 한 애가 대략 요 정도쯤으로 생길 테니까, 만나는 게 한 번, 두 번이라서 나는 이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개 라고 잘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결국 x는 제가 6제곱근의 4라고 일단 하나 쓰셔도 되고요. 얘가 이제 6제곱근의 4죠. 왜냐면 이 친구를 6제곱하면 4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왜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줘도 되냐 하면, 쉽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죠, 우함수. 이게 우함수니까 이 숫자를 대칭시킨 게 찍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 2개를 제가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는 다 해드렸고요. 여기서 붙여서 해볼까요? 여기를 조금만 부연을 붙여보도록 하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키는 x가 저는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어요. 실수인 것 중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써도 된다는 걸 알았냐면, 세제곱근에 8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올 수 있냐면, 과연 이 친구가 얘랑 같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순간이 와요. 같아요? 같다 손 들어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같아요. 일단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못된 일반화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제 맘대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아니 뭐 이럴 수 있어. 이게 일단 틀렸음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같지 않아. 얘는 같아. 쉽게 생각하면 얘는 실수야, 실수. 얘는 허수야. 왜 허수일까? 맞아. 정확해. 얘는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면 x 4제곱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숫자지.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은 허근밖에 없잖아. 허수잖아. 허수랑 실수가 같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얘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돼. 얘는 왜 돼? 둘 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거든. 근데 좀 되게 이상한 게, 봐봐. 이 방정식의 실근 몇 개야? 실근. 실근 한 개야, 실근 한 개. 얘를 넣어봐도 성립하고요. 얘를 넣어봐도 성립해요. 이 둘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야, 얘는 허수가 아니야. 얘 어디서 나왔어? 얘를 만족하는 실수잖아.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나? 잠시만요. 얘를 좀 더 쉽게.
개. 자, 마이너스 얘를 내가 세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모아볼게. 일단 마이너스가 3개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결국엔 하나지. 그리고 이 숫자를 3개 곱한 거지.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어떤 숫자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어떤 숫자인 거잖아. 얘는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잖아. 아니 세제곱근 8은 실수야. 실수 얘들아. 실수 2라고 하는 실수라고. 마이너스가 붙였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잘 나오겠냐 잖아.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같아요. 같아요. 혹시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외우면 돼. 뭘 외우면 되냐면 거기 책 오른쪽에 여기 없네요. 여기 있네요. 자, 그 오른쪽 사이드에 첫 번째 일반적으로 A가 실수, n이 3 이상인 홀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즉 A 값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짝수일 때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짝수일 때는 허수가 돼버린 현상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일단은 밑에 있는 연습 1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빠르게 해볼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의 제곱근은 3이다. 자, 루트의 마이너스 9의 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처리해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9의 제곱을 했으니까 81이고 80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가 9잖아요. 그러면 9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의 제곱근이면 나는 x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x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는 3 말고도 마이너스 3도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오케이? 니은 실수 a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실수 a의 세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a의 세 제곱근은 x 세제곱은 a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가 뭐 어디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무조건 한 번을 만나니까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하겠죠. 디귿 n이 짝수일 때 4의 n제곱근 중 4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봤으니까 나는 x의 n제곱은 4라고 하는 방정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그림은 이 짝수 그림에다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서 2번 만나도록 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수인 것은 2개다. 2개죠. 리을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그럼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면 x 4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아까 있던 그 이참수처럼 생겨먹은 그림에다가 마이너스 2를 아래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개수는 0개다. 0개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센 가시죠. 그 센 가시면 일단 9페이지에 9페이지죠. 9페이지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다 푸세요. 알아서 계산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 38번 지금 푸시죠.
자, 1번 왜 틀렸어요? 3개죠. 3개 틀렸고요. 2번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 1개 있죠. 그 다음 3번 8의 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몇 개예요? 2개죠. 2개 풀마 붙여주시면 돼요. 네 번째 거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그러면 3참수처럼 생긴 약간 지렁이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그려주고 3 그어서 만나는 거 보면 한 번 만나잖아요. 1개죠. 그럼 5번째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보고 저는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n이 짝수라고 해버렸으니까 대충 이런 거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아래 그려서 안 만나도록 하면 되니까 실수인 것은 없죠. 라고 이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나머지 뭐 39, 40, 41, 42는 알아서 잘 풀어 오시고 43번 문제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설 올리시면서 뭘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오늘 지금 한 저희 본교재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방금 한 n제곱권 관련된 내용 전부 다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같이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결국에는 여기를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면 본교재 12페이지로 가시죠. 12페이지에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제가 가볍게만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 앞으로 이건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번 n제곱근 a를 n제곱한 것과 n제곱근 a의 n제곱 2 a다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까지만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잘 들어야 돼. 얘구나. 이렇게죠. 자, 이 두 개만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 앞으로는 솔직히 이거 잘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1번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지금 당연히 이제 실수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고요. 자, 얘랑 같다는 걸 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근이 왜 a냐?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x라고 바꿔볼까요? x. 그럼 x의 n제곱은 a죠.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맞잖아. 자, 다시. 쟤를 자 x라고 두면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내가 x라고 바꿀게. 그럼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가 바로 뭐예요? 얘죠. 이거 n제곱하면 a죠.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확인이 돼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똑같이요. x에 n제곱을 했더니 ab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킨 x는 뭐예요? ab라고 하는 것의 n제곱근이죠. 그죠?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n제곱근 a를 내가 n제곱 했을 때 뭐가 되는 걸 알아? a가 되는 걸 알죠? 야, 그러면 n제곱근 b를 내가 n제곱 하면 뭐가 되는 걸 알아? b가 되는 걸 알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얘 합치면 뭐야?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라고 하는 것을 n제곱 했을 때가 a, b란 얘기죠. 근데 나는 내가 얘를 x라고 쳐버리면 x n제곱은 ab죠. 근데 난 그 x가
얘가 된다는 걸 알았죠, 아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여기는 성질을 뭐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크게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문제를 풀 때 이 성질을 솔직히 아무도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면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런 거 이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세제곱근 2라고 하는 숫자랑 세제곱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다고 칩시다. 지금 주어진 성질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맞는 거냐면 n제곱근 n제곱근이가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제곱근에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6이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도 크게 상관없냐면 얘를 보고 그냥 앞으로 생각하시길 2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3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둘을 곱해달라 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6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6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의 과정을 거꾸로 가면 얘를 다시 뭐로 바꿔서 세제곱근 6이라고 바꿔서 결국에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여러분은 그냥 a의 n분의 1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안 틀려요. 이게 꼭 맞습니까? 솔직히 다 맞진 않거든요. 근데 수능엔 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수능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이따가 몇 개 같이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예,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